푸른밤 종현입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잘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왜 이렇게 일이 꼬이는지도 모르겠고 온통 모르겠는 거 투성일 때가 있죠. 울면 좀 나아질까 싶지만 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고요. 그럴 땐 누군가든 내 말을 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야. 우린 수많은 상황 속에서 선택하는 방법을 배우죠. 그 선택이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당장은 확인할 수 없으니까 늘 나중에서야 후회를 하고 미련을 갖게 되는데요. 결과에 대한 불안 때문에 많은 감정 소비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해줄 사람이 없다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 지금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거야. 11월 26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11월 26일 수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아델의 Someone Like You였습니다. 이 곡은 6691님 신청곡입니다. 자, 오프닝에서 잘 살고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요, 우리는 당장 결과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늘 후회하기도 하고 미련을 갖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저는 나쁘게 보진 않아요. 미련을 갖고 후회를 하고 이러면서 이 나중에 있을 무언가를 더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잘 산다는 기준, 잘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는 기준은 또 뭘까요? 싶기도 하고. 사람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른 걸 테니까 내가 보기에 참 엉망으로 참 진짜 맨날 실패하고 무너지고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누군가 보기에는 정말 멋진,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부러움을 사는 그런 인생일 수 있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은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잘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크게 많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좀 주변인들에게 털어놓을 때가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 네가 생각하는 기준에 있어서 뭐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족이냐, 사랑이냐, 뭐 아니면 일적인 거냐, 금전적인 거냐, 이것들을 무엇을 최우선시에 두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 무엇을 우선시로 두더라도 그 누가 너한테 와서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뭐랄까 권리 같은 건 없으니까 내 스스로의 기준을 좀 잘 정해놓고 그거를 향해서 달려가면 후회는 없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나눴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 형 지금 영국 가 있는데 아델의 노래 들었네요. 영국에. 소름. 소름. 자, 벌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사려 깊은 오빠씨 이지영씨와 함께 할 거예요. 사랑꾼에서 사려 깊은 오빠씨로 계속 찾아오고 계시는데 좀 이게 더 잘 어울리는 건 아닌가 싶어요. 사랑꾼의 모습을 너무 많이 봐서 우리가 좀 지겨워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 사려 깊은 오빠씨로 주가를 달리고 계시는 이지영씨입니다. 깊이 있는 상담 오늘도 이어가고요. 상담할 게 있으신 분들은 푸른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사려 깊은 오빠씨 게시판에 상담 사연 많이 올려주십시오.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인터파크 도서, KT뮤직, 쌍용자동차, 가누다 베개, 르노 삼성자동차, 모두 투어 네트워크, 신한은행과 함께합니다. 패밀리데이 DJ를 찾아라. 12월 1일 MBC FM4U DJ들이 프로그램을 바꿔 청취자분들을 찾아갑니다. 음악 캠프 배철수입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너의 마력은 루시퍼 푸른밤 종현입니다.
선생님들 오세요. 정호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오세요 선생님들. 저 전현무는 이 중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게 될까요? 결과는 12월 1일 MBC FM4U 패밀리데이에서 확인하세요. 푸른밤 종현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please pay attention to this body signal in front of you. It contains important safety information. 음악이 머문 자리들. 프랑크푸르트 출신으로 가장 유명한 뮤지션, 과연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론되겠지만 저는 이분을 꼽겠습니다. 영화 음악 작곡가 한스 짐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출생한 한스 짐머. 어린 시절 살았던 생가가 보존되어 있을 만큼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존경을 받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한스 짐머의 생가를 쭉 둘러보면서 그가 어떤 음악을 우리에게 선물했는지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한스 짐머의 생가는 생각보다 소박합니다. 가이드에 따르면 전형적인 중산층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후 영국으로 건너간 한스 짐머. 대중음악과 영화음악을 오고 가면서 숱한 명곡들을 발표했죠. 그 유명한 다크나이트 3부작을 비롯해서 캐리비안의 해적, 진주만, 더 록 등 대표작만 해도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한스 짐머는 또 밴드의 키보드 연주자로 활동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한스 짐머의 생가를 쭉 둘러보면서 이 노래를 오랜만에 감상해봤습니다. 80년대에 정말 큰 인기를 모았던 곡이죠. 한스 짐머의 건반 솜씨를 들을 수 있는 곡, 버거스, Video Kill the Radio Star.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버글스의 Video Kill the Radio Star 였습니다. 야, 제목이 진짜 와, 나 이런 제목 너무 좋아요. 와, Video Kill the Radio Star. 으아, 시대를 풍미하고 있어. 비디오가 라디오 스타를 죽인대요, 여러분. 현 세대를 보는 것 같아요. 30년 전에 나온 노래인데도 이렇게 지금의 뭐랄까 30년 전에도 비디오가 라디오를 죽이고 있었을까요? 그때는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공감이 가는 그런 제목이어서 노래도 좋고요. 근데 노래는 또 발랄해. 노래 가사는 모르지만 제목만 봐도 뭔가가 많이 느껴지는 그런 곡입니다. 자, 프랑크푸르트 참 발음하기 힘든 곳이에요. 독일에는 발음하기 힘든 것들이 많이 있죠. 뭐였지? 그 족발이었는데 학센 막 이런 건데 무슨 학센 소세지 막 이런 것들 이름 어려운 것도 많이 있고 근데 발음 좀 뭐랄까 되게 남성적인 것 같아요. 독일의 발음 뭐 어느 정도는 좀 멋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네요. 언어는 참 신기해요. 참 어떻게 그렇게 다른데 이렇게 똑같은 뜻이 다 있기도 하고 또 문법적인 부분이 똑같은 부분이 있는 국가들도 있고 이런 거 참 신기하죠.
자, 음악이 머문 자리들 함께 해봤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4044님, 어머니랑 맨날 새벽까지 옷 만드는 일을 해요.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는데 아들이 좀 더 노력해서 고생 안 시킬게요. 우리 김복자 여사님 힘내라고 전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김복자 여사님 힘내시고요. 아드님도 아유 너무 멋있네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또 푸른밤에 사연을 보내주신다는 게. 그래요. 함께 라디오 들으시면서 힘내시고 사연 보내주신 분도 아들 좀 더 노력해서 고생 안 시킬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더욱더 어머니 호강시켜드리세요. 자, 0718님, 4학년짜리 사촌 동생이 있는데요. 어제 만났거든요. 저더러 누나는 남자친구 사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질투가 날 것 같다나 뭐라나 귀여워서 한참 웃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생각이 나서 크크거리고 있어요 라고 자랑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저는 친척 누나들이 있어서 이게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뭐랄까 이성적으로 사랑하고 막 그런 느낌보다는요. 뭐랄까 그냥 정 같은 게 있고 사촌 친지끼리는 또 그런 부분을 더 표현하기가 쉽잖아요.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기가 자주 보게 되면은 또 어린 4학년짜리 사촌 동생의 뭐랄까 순수함을 느껴볼 수 있는 대목이네요. 3년만 지나면 이런 마음은 없어질 거예요. 지금 즐겨두세요. 귀엽다. 아유, 4학년짜리. 6005님, 경포 해변 흔들의자에 앉아서 바닷소리와 함께하는 푸른밤 정말 좋네요. 돌아가면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부산이죠? 경포대 해수욕장. 지금 여행가 계신 것 같은데 어때요? 날씨가 너무 춥진 않나요? 괜찮은가요? 겨울바다 참 전 좋아하는데 아직은 겨울바다라고 말하기에는 바람이나 그런 게 많이 차갑진 않을 테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쯤 시간이 나시면 가보는 것도 좋겠네요. 너무 추워지기 전에 감기 들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조심히 돌아오시고요. 돌아오시면 모든 일이 잘 될 겁니다. 1058님, 안녕하세요. 종현영님, 오늘 처음으로 들어요. 목소리 좋으시네요. 그 좋은 목소리로 위생사 국가고시 잘 치르라고 응원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오, 국가고시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그래요. 위생사 국가고시 잘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성적,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공부하시면서 푸른밤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런 사연 소개해드릴 때 다 챙겨드리고 싶어요. 이런 위생사 국가고시뿐만이 아니라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다 함께 또 챙겨드리고 싶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수험생분들도 함께 챙겨드렸었잖아요.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공부하시면서 또 다른 것들 하시면서 야근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자, 1992님, 저는 편입 준비생입니다. 수능은 끝났지만 편입은 이제 곧 시작됩니다. 모든 편입생들 응원해주세요. 시험이 며칠 안 남았네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편입생 여러분 화이팅! 살짝 제가 잊고 있었어요. 여러분 잊지 않을게요. 편입생분들 힘내서 준비 잘 하시고요. 그래요, 이게 편입이라는 게 사실 입학을 하고 한 번 또 준비를 하는 거여서 마음가짐이나 좀 이런 것들이 힘들 수도 있는데 본인들이 원하시는 그리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위해서 좀만 더 고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십시오. 6608님, 사회초년생 저희 누나가 내일 면세점으로 첫 출근을 하는데요. 처음으로 직장을 다니는 거라 무척 떨려하는 것 같아요. 누나 잘할 거니까 떨지 마 하셨습니다. 이야, 자랑스럽네요. 동생분이신 것 같은데. 남자분이네요. 누나라고 부르시는 거 보니까. 그래요, 동생으로서 남자잖아요. 챙겨줄 수 있는 걸 좀 더 챙겨주시고 힘들어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 사회초년생이면 몇 년을 해도 힘든 건 역시 사회생활이니까 힘들어서 돌아왔을 때 이것저것 캐묻기보다는 뭐 때문에 힘들었는데 누가 뭐 그랬는데 그보다는 그냥 수고했어 많이 힘들었지 이런 식으로 토닥여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야기를 하시면 또 많이 들어주시고요. 정재희님, 핸드폰을 물에 빠뜨려서 말리고 있어요. 아직 할부금도 남았는데 아직은 너를 보낼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휴대폰아,
너와 쌓은 추억을 백업할 잠깐의 시간만이라도 허락해주겠니 하셨습니다. 그 당장 안 켜고 휴대폰 딱 빠뜨리면은 꺼지잖아요. 휴대폰이. 그때 휴대폰을 다시 켜지 않고 일단 다 말리면은 어느 정도는 데이터 손실 같은 걸 막을 수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잘 말리시고 급한 마음에 다 마르지도 않는데 켜지 마시고요. 그때 켜면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다고 하더라고요. 휴대폰들이. 좀만 더 참으시고 내일 아침 아니면 내일 점심쯤에 한번 켜보십시오. 살아있을 거예요. 자,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노래는요 10cm의 그리워라, 이 곡 신곡이에요. 이 곡과 릴리 알렌의 Who'd Have Known 두 곡 듣겠습니다. 릴리 알렌의 노래는 3985님 신청곡입니다. It's 5 o'clock in the morning. The conversation got boring. You said you'd go into bed soon, so I snuck off to your bedroom. And I thought I'd just wait there until I heard you come up the stairs. 10cm의 그리워라, 그리고 릴리 알렌의 Who'd Have Known 두 곡 들으셨습니다.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박철민, 정경호 주연의 연극 늙은 도둑 이야기에 초대합니다. 11월 21일부터 대학로 소리아트홀 1관에서 공연되고요. 우리 가족들은 11월 30일 일요일 오후 3시 공연 보실 겁니다. 12월 18일부터 28일까지 국립극장 다로름 극장에서 공연되는 셰익스피어의 희곡 리차드 2세에 초대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12월 18일 목요일 저녁 8시 공연 보실 겁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사려 깊은 오빠씨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FM for you. 땅 따먹기 광개토대왕, 훈민정음 세종대왕, 저승에는 염라대왕, 완전 재밌는 엠라대왕. 완전 재밌는 엠라대왕? 이건 뭐야? 유튜브에 엠나대왕, 엠나대왕을 검색해보세요. FM for you. 91.9. 지금 김밥 어디 있어요? 커피랑요. 저기요. 이것 좀 계산해 주세요. 네, 3,800원입니다. 영수증 됐습니다. 저 근데요. 네? 이 노래 제목이 뭐예요? 글쎄요, 그냥 라디오 틀어놓은 건데. 라디오요? 네, MBC FM4U. DJ 배철수부터 이제 막 시작한 저 써니까지 계속 듣고 싶은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MBC FM4U와 함께하세요. 옥달보다 제가 훨씬 잘할 겁니다. 이 코너 저랑 잘 맞네요. 넘치는 자신감이 든든한 신뢰감으로 이어가는 분이죠. 이지영 씨와 함께합니다. 사려 깊은 오빠 씨. 네, 믿음직한 보험 설계사처럼 푸른밤 가족들의 고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고민 상담 설계사 이지영 씨, 어서 오세요. 이지영 씨.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가 순간 안 나와서 인사를 두 번 하셨어요. 왜 일부러 꺼놓은 거죠? 서프라이즈. 놀랐죠. 깜짝 놀랐죠. 화가 났어요, 화가. 참아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의 서프라이즈에도 놀라시면. 자, 고민 상담 설계사. 자, 저는 어떤 보험을 들어야 저의 고민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종현 씨가 저한테 물어본 거죠? 네. 글쎄, 지금 되게 난감하네요, 갑자기. 고민 상담 소개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상품이 아직 상품을 안 갖고 나왔어요, 제가 오늘은. 예, 아니 상품이 올해까지는 좀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연 보면서 이야기하고 내년부터 좀 더 체계적이고 괜찮은 상품을 제가 이제 약관도 아직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더 확실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자, 월요일에 방송된 옥상 달빛 두 분 방송 들으셨어요? 제가 그걸 들어야 되나요? 지난주에 방송이 됐죠 또. 네, 옥달이랑. 사실 이지영 씨가 꼭 들으실 필요나 이유는 없죠. 하지만 혹시나 옛 그 코너의 정이라든지 이런 게 일말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저녁쯤 되면 이제 네네네. 저는 이제 그 포털 사이트 순위를 봐요. 네. 그 시간대쯤에 옥달이 안 올라오면은 얘네 지금 되게 못하고 있구나, 별로구나, 그렇게 생각해버립니다. 끝났구나. 계속 2시간 동안 보죠. 2시간 동안 듣지는 않고 확인만. 올라오면은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무언가. 그럼 그때 급하게 또 미니를. 아직은 들을 때가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전달해드려서 더욱더 힘내서 우리 월요일 코너 잘 꾸려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발하라고 좀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고민 이야기 이지영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이지영 씨 주변 사람들이 본인에게 고민 좀 많이 털어놓는 편인가요? 예전에는 많이 털어놓는 것 같았는데요. 네네. 요즘은 좀 또 털어놓지도 않아요. 그래요? 예, 요즘 젊었을 때가 아니라 어렸을 때는 많이 들어줬던 것 같아요. 잘. 근데 요즘은 그렇게 또 잘 들어주지도 않아요. 귀찮을 때가 많아요. 그렇구나. 뻔한 거 가지고 고민하는 친구들 똑같은 보면은 똑같은 개선 없이. 네. 그러니까 고민 상담을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자신의 취미인 것처럼. 네. 그 시간이 좋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야기 나누는 것. 네, 저한테 뭔가 정말 솔루션을 필요하다고 하거나 해답을 구한다거나 조언을 얻는다거나 그래서 정말 필요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정말 심심해서 그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적절한 순간에 제가 옆에 있을 때 저한테 조언을 구하는 것처럼 물어보는 동생들이 있는데 그런 게 제 눈에 포착이 될 때는 그냥 저도 얘기 안 하죠. 그냥. 그렇군요. 몰라 이러고 그냥 말이죠. 그럼 이지영 씨는 주변에 좀 많이 이렇게 조언을 구해오는 편이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나요? 옥달 김윤주 씨도 아마 저한테 2가지 질문 정도 한 거 있어요. 있군요. 장기 공연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빠? 제가 좀 이렇게 거기에 대한 솔루션도 이렇게 드리고 손을 잘 씻고 비타민을 잘 먹으면서 건강을 챙기며 감기만 안 걸리면 된다. 그런 조언을 한 적이 있었죠.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그럼요. 감기 걸리면 장기 공연에서 정말 치명적이니까요. 그렇죠. 매일매일 공연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자, 옥상 달빛 분도 윤주 씨도 지금 이지영 씨에게 질문을 했고 고민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고 함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코너 진행해 보겠습니다. 케이티 페리의 Firework, 이 곡은 타카코님 신청곡입니다. Do you ever feel like a plastic bag drifting through the wind, wanting to start again? 푸른밤 종현입니다. 사려 깊은 오빠씨 이지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푸른밤 가족들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경기도 포천시에서 K님의 사연입니다. 1년째 주말 오후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한 달 전쯤 주말 야간 알바생이 새로 왔는데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지각을 안 한 적이 없어요. 5분, 10분 꼭 이렇게 제가 나무라기도 애매하고 점장님한테 이르기도 애매한 시간으로 늦어요. 저저번 주 일요일에는 무려 1시간을 늦었는데 밤 11시에 교대를 하는데 이렇게 늦게 오면 어쩌라는 거냐고요. 저 이래봬도 연약한 여자거든요. 그 알바생 오늘도 역시나 늦게 왔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모르는지 인사는 또 어찌나 발랄하게 하던지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싶었습니다. 정말이지 다음 주에도 늦을 거냐? 내가 그만둘 때 너 때문에 그만둔다고 꼭 말할 거다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소심해서 차마 밖으로 꺼내지 못했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저는 1년 동안 알바하면서 지각은커녕 항상 10분 일찍 와서 교대를 하는데 집에 갈 땐 항상 10분 늦게 가니까 괜히 억울하기까지 해요. 소심해서 직접 말도 못하겠고 점장님한테도 말 못하겠고 화는 점점 쌓여서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이 화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네, 교대 시간에 항상 늦는 알바생 때문에 화가 난 K님의 사연이었죠.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거 좀 속상한 사연인 것 같은데. 짜증나죠. 굉장히 짜증나죠. 근데 대부분 제 주변에도 보면은 약속을 정말 칼같이 지킨다고 하죠. 네네. 잘 지키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어요.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네네. 우선은 잘 지키는 사람이 드물고 대부분이 5분 10분 정도는 늦거나 뭐 약속에 느슨한 편인 것 같아요. 제 주변 사람들은. 네. 그렇다고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늦는 사람들도 없지만 네네. 근데 오히려 항상 피해보는 쪽은 약속 잘 지키는 쪽이거든요. 무얼 하나. 그렇죠. 연애 관계에 있어서 맞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건 뭐건 다 떠나서 약속 잘 지키는 사람만 항상 피해를 보더라고요. 종현 씨 그 약속 잘 지키는 편이에요? 시간 약속은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크게 네 사실 일적인 부분이랑 많이 연관이 되니까 시간 약속은 대부분 네. 그런 편이고요. 저는 애초에 좀 무리다 싶은 약속은 안 잡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게 힘들다 또 싶으면 맞죠. 네, 시간적으로 아침에 11시쯤 보자고? 무리인데? 나 그때 밖에 나가는 걸 아예 싫어해. 무리인데? 저녁 11시 아니면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저는 사실 좀 피하는 편이고 힘든 약속은 네. 지금 일단 아침 11시 행사 잡혀도 그럼 무리 가죠. 그건 아니죠. 무조건 가죠. 9시부터 눈이 번쩍 떠지죠. 그렇죠. 번쩍번쩍. 붓기 빼야 돼 그러니까. 네. 여기 주무르고 손 이렇게 엄지랑 검지 사이 이렇게 그렇죠. 주물주물 면봉으로 이렇게 꾹꾹꾹 5분. 귀 밑에 살짝 또 눌러주고. 맞아요. 마사지도 좀 해주고요. 목도 좀 풀어주고. 네. 자, 약속.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은 알바를 10분 먼저 가서 교대 준비도 해주고 그런데 또 10분 늦게 항상 퇴근을 하게 되는 거니까 20분 정도 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성실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분명 이거 점장님한테 얘기해도 될 거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개인적으로는요. 그리고 일단 이 교대하는 분이 한번 크게 늦었잖아요. 네. 이걸 얘기하면서 이전에 사실은 말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한 번도 제 시간에 온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으면 더 일이 조금 더 수월하게 풀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각자 하는 일이 전혀 다른 영역이거나 네네. 누가 뭐 늦건 약속을 안 지켜도 서로 간에 무리가 없거나 부딪히는 게 없으면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네. 한 사람이 5분, 1시간 이렇게 늦어버리면은 자기 일까지도 시간을 다시 또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 시간을 채워줘야지 내가 또 퇴근을 할 수가 바톤을 터치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자기한테 피해가 오는 거여서 저는 점장님한테 고자질하고는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왜 10분을 더 있어? 왜 20분을 더 있고 1시간을 더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뭐 부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네. 예. 애초에 그리고 지금 이 뭐 교대하시는 분은 자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마 못할 거예요. 전혀 못할 거고. 아니 뭐 그 정도 가지고 이런 마음을 네.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 앞에 있는 앞타임 아르바이트생이 너무 이게 심리적 스트레스가 클 테니까 이거는 확실히 점장님께 얘기를 해서 어떻게든 뭐 알바 타임을 바꾸던지 어떻게든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게 직접 말하기 어렵다면 만약에 점장님에게 말하기 좀 그렇다면 혹시나 그 뒤 알바생에게 뭐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뭐 피해는 물론 아니지만 괜한 죄책감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쵸.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게 뭐 그런 점장님에게 얘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이 또 있을까요? 점장님한테 얘기하지 않는다면은 좀 방법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 뭐가 있을까요? 알바잖아요. 알바 네네네. 그냥 직접적으로 알바생한테 얘기를 한다거나 이게 좀 뭐랄까 효과가 있을까요? 점장님에게 얘기를 하지 않고 이 뒷 알바에게 좀 시간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만약에 얘기한다고 해도 뭐 한 번, 두 번에서 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것도 붙들어 놓고 이따 일 끝나고 우리 또 뭐 술 한잔 해요. 커피 마시면서 이 일에 대해 얘기 좀 해봅시다. 이럴 만한 거리도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좋은 말로 좋은 방법으로 점장님한테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어쨌건 일하다가 만난 사이니까 그걸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또 점장님이시니까요. 그렇죠. 예. 그걸 좀 뭐랄까? 불편 사항을 이야기하면은 여러 가지 뭐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시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럼 난 이렇게 하겠고, 그 친구한테 내가 이렇게 전하겠고, 조율을 해주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점장님도 이런 일이 사실 뭐 이전에도 얼마나 운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데에 대한 조율점이나 뭐 해결 방안을 더 잘 알고 계실 수도 있으니 점장님에게 이야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K님께 노래 한 곡 추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아까도 처음 시작 때 얘기했지만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 항상 손해보고 스트레스 받고 화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냥 좀 편한 음악 들려드리고 싶어요. 뭐 가사, 내용, 제목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이분의 마음이 편해졌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잭 존슨의 음악이 떠올랐거든요. 네. Better Together라는 노래를 그러니까 알바생이랑 잘 지내지 말고 점장님이랑 좀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에 잭 존슨의 Better Together 이렇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곡 들으시면 좀 마음 진정시키시고 네. 우리가 드린 말씀 잘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결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잭 존슨의 Better Together 이 곡 들으면서 2부 마치고요. 잠시 후 3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시고 노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하는 시간이죠. 사려 깊은 오빠씨 이지영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가족들 고민 사연 만나볼까요? 네. 6039님이 보내주셨어요. 약속을 잡아놨는데 나가기가 싫어요. 뭐라고 해야 마음 안 상하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있죠. 네, 있죠. 약속 잡았는데 갑자기 그냥 그 사람이 싫은 것도 무엇도 아닌데 그냥 나가기 싫은 거. 보통 뭐 저 같은 경우는 날씨에 영향 많이 받거든요. 저도요. 뭐 꾸리꾸리한 날이라든가 좀 이렇게 뭔가 무거운 날들 있잖아요. 평소에 어둡고 안 좋아하는 날이에요. 갑자기 아니면 비가 쏟아진다든지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뭐 도로가 미끄럽다든지 네네네네. 뭐 그런 날들 좋은 핑계거리 뭐 있을까요? 좋은 핑계거리 그러니까 마음 안 상하게 우선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마음 상한다는 거 우선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쉴 수 있다면 좋고 두 가지는 다 잡긴 힘들거든요. 네네. 진짜 마음 좋은 친구 아니면 그 친구도 그래 나도 좀 오늘 좀 별로였는데 너 말 잘 꺼냈다. 맞아.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좋은 핑계 뭐가 있을까? 종현 씨 왠지 몇 가지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죠. 완전 있죠. 야,
나 있잖아 지금 갑자기 지금 매니저 형 같아. 어. 매니저 핑계. 어. 매니저 핑계 있고요. 사실 일단 직업적 특성 때문에 매니저 네. 핑계를 대는 순간 미지의 세계잖아요. 네. 뭐 그쵸. 친구들 같은 경우에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뭐 모르는 얘기가 나왔을 땐 다들 좀 그래? 이러면서 하고 네. 수긍을 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제가 자주 쓰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만약에 내 친구들이 듣고 있다면 미안하다. 뭐 저는 그런 핑계를 좀 댔었어요, 사실. 어떻게 말하면 동종 업계에 일하지 않는 친구들한테는 네네네. 이쪽 업계 일을 이야기하면서 급작스런 네. 미팅 혹은 뭐 그렇죠. 녹음 뭐 제일 이런 좋은 게. 핑계일 수 있어요. 어떻게 말하면 음악하는 사람이거나 이런 쪽에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한데 지금 믹스 파일이 기사님 뭔가 잘못돼서 내가 확인을 해야 된대 이거를. 이런. 나도 이러기 싫은데 이거 내일까지 뭐 넘겨야 돼. 꼭 내일까지 넘겨야 된대. 이거 왜 이렇게 내일까지일까요? 내가 야 없으면 오늘 또 안 자정 된대. 12시. 뭐 무슨 뭐가 있나 봐요. 만약 핑계를 대실 거면은 그 친구가 전혀 모를 만한 거리의 일들 있잖아요. 일적인 것. 네, 일적인 거. 그쪽에 핑계를 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그러네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가장 솔직하게 오늘 정말 나가기가 싫어. 미안하다. 몸이 너무 찌뿌둥하다. 허리가 아프고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관계의 뭐랄까 친밀성을 좀 따져서 두 개 중에 잘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김도현님,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야자를 뺄 만한 핑계가 생겼어요. 근데 야자가 하기 싫어도 너무 하기 싫은데 집에 오면 공부를 안 해요. 야자를 뺄까요 말까요? 야자를 뺄까요 말까요? 이게 또 근데 환경이 조성이 안 되면 공부를 집중 못 하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환경 조성만 잘 되면 또 집중을 해서 공부를 뭐랄까 이렇게 쫙 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이게- 대부분 정말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거나 좀 잘하시는 분들은 환경 안 타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은 정말 환경을 많이 탄 사람이죠. 공부 저는 쪽에서는 거의 전 심리 치료를 받을 만큼 예민했어요. 정말 정말. HID인 줄 알았어 나. 내가 굉장히 막 정서 불안인 줄 알았잖아요. 제가 집중이 너무 안 돼서. 근데 대부분이 우리 같을 거예요. 호기심이 얼마나 많은지. 상위 몇 프로 빼고는. 저기서 펜이 떨어지면 갑자기 저게 무슨 색일까? 저 펜이 혹시 볼펜 심이 고장난 건 아닐까? 전 한 분기를 망쳐요. 그러면 앞 사람이 펜 떨어뜨리면. 그랬구나. 우리가 공부에 실패한 이유. 그렇죠. 공부에 성공한 사람한테 여쭤보세요. 김민주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영화관에서 알바하는데요. 고객님들이 자리를 추천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간 자리로 추천해드릴까요? 아니면 뒷자리로 추천해드릴까요? 이건 정말 좀 취향적인 문제 아닌가요? 종현 씨는 우선 어디 앉으세요? 저는 일단 맨 뒤에 앉는 게 편해요. 일단은 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멀리서 이렇게 넓게 보는 걸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혼자 가는 경우가 좀 많아서요. 저는. 혼자요? 네네. 좀 그리고 그럴 수도 있겠다. 들어갔다 나오는 게 조금 뭐 좀 제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창피하더라고요. 혼자 영화 보러 왔다라는 게 피해 의식 같은 건가? 솔로의 피해 의식. 근데 극장마다 출입구가 앞쪽에 있어서 네. 계단을 쫙 갈라서 끝까지 가는 극장이 있고 뒤쪽 열에서부터 출입구가 있는 데가 있잖아요. 맞아요. 또 알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좀 당황스러워요. 그게 어쩔 수 없지만 근데 뒷자리가 좀 편하더라고요. 저는 제 취향은 앞자리거든요. 좀 앞자리가 솔직히 눈이 아프긴 해요. 네네. 뭐 아이맥스라든가 뭐 3D 같은 거 보면은 어지럽긴 하는데 저는 취향상 드라마 영화를 보더라도 스크린에 압도되는 느낌을 좀 좋아해서 저는 앞자리를 택하는데 대부분은 제 주변의 대부분 사람들은 중간 쪽을 항상 원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분은 지금 뭐 많은 불특정 다수의 타깃을 잡아야 하니까 중간 자리 한번 추천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중간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쪽으로 하십시오. 네. 최아리님, 지금 배가 고픈데요. 근데 되게 이런 섬세한 사연까지 보내주셔서 감사하네요. 중간 자리, 뒷자리 고마워요. 지금 저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이런 걸 해도 맞는 거지라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길게 얘기해도 되는 걸까라는 좀 걱정도 살짝 해봤고요. 저도 이런 고민하면서 살지는 않았거든요. 아무튼 말씀해 주세요. 고마워요. 최아리님, 지금 배가 고픈데요. 야식으로 라면 먹을까요? 볶음밥 먹을까요? 하셨습니다. 이 질문 또한 또 먹기로 일단 정했어요. 이 시간에 제가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전 라면이요.
저도 라면이요. 라면. 볶음밥 언제 볶아요, 그걸? 아, 맞아요. 빨리. 예. 방학 때 악기를 배울까요? 우슈를 배울까요? 너무 장르가 너무 달라. 우슈 말하는 거죠? 그 무술. 우슈. 아, 네, 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중국 무술. 저는 악기. 저도 악기요. 우리 평화로워야 합니다. 네, 우슈가 뭐 공격적이다 그게 아니라 뭐 악기로 이렇게 뭐랄까 우리 다 함께 위아더 월드 해봅시다. 또 겨울에는 또 악기죠. 그래요. 예. 4889님 내일 강아지 간식 사러 갈 건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뭐가 좋을까요? 네, 뭐가 좋을까요? 간식이요? 네, 간식, 개간식. 간식. 아, 간식. 황태 말린 거 주는 황태 사람도 말린 있어요. 고구마 말린 것도 좋은데. 네. 네, 굳이 모르겠습니다. 세개 중에. 그래요. 뭐. 베지터블 해보세요. 그래도 고기 말고. 자, 넘어갈게요. 자, 강은지님이 보내주셨어요. 소개받은 남자 만나러 가는데요. 원피스가 몸에 딱 달라붙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나플나플한 게 좋을까요? 남자들은 보통 어떤 걸 더 선호하죠? 취향 차이인 것 같은데. 그리고 강은지님의 뭐랄까 몸의 맵시. 맵시. 네. 네, 그래요. 옷태. 몸매라 그럼 좀 천해 보여요. 맞아요. 몸에 맵시 하면 되게 지적이잖아요. 옷태. 이 정도. 전 개인적으로 나플나플한 게 일단은 처음 만나면 부담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치만 저는 고민을. 그치만 저는 원피스가 몸에 딱 달라붙는 거 좋아해요. 예, 자극적이고 네. 뭔가 뭐랄까 임팩트를 남길 수 있는 첫 만남. 예. 그래요. 제 말 들으세요. 그래요. 이지영 씨 말씀 들으시는 게 사랑꾼이셨잖아요. 예, 지금도 종현 씨보다 사랑꾼이시니까. 한참 더 살았으니까. 그래요. 딱 붙는 거. 자,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야, 짧은 사연도 재밌네요. 로라 피지의 윈터 원더랜드 듣고 오겠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사려 깊은 오빠씨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고민 사연 바로 만나볼까요? 네. 부산 해운대구에서 L님의 사연입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연한 소개로 마음도 취향도 잘 맞는 언니와 팀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다른 일을 하다가 음악한 지 이제 막 1년 정도 됐고 언니는 실용음악을 전공해서 저보다 오래 음악을 해왔어요. 최근에 언니가 집안일로 바빠서 한 달쯤 작업을 쉬었는데 쉬는 동안 저 혼자 했던 작업물을 언니한테 보여줬거든요. 뭐 그냥 아이디어 공유 차원에서 보여준 건데 언니는 그걸 보고 좀 심란했는지 저한테 솔직하게 말해서 너는 나 없이도 잘하는 것 같아. 우리 작업이 잘 돼서 데뷔한다고 해도 나중에 각자 작업하게 될 때가 올 텐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난 음악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그렇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언니는 어디서 점을 보고 오기만 하면 내 팔자에 음악이 전혀 없대. 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자기 팔자는 자기가 만드는 거 아니겠냐고 말했거든요. 근데 이번엔 언니가 좀 깊은 슬럼프에 빠진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언니와 함께 일할 때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하는 위로가 오히려 언니에게 기만이 될까봐 조심스러워요. 언니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요? 네, 슬럼프에 빠진 동료를 둔 L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이게 쉽지 않네요. 또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네. 이 고민과 이런 것들 이해하고요. L님도 그렇고 L님의 그 파트너분의 마음도 다 이해가 가네요. 네, 그렇죠. 어떠세요, 이지영 씨? 간만에 또 우선 종현 씨께서 또 연기를 펼치셨어요. 예. 제가 조금 종현 씨 연기의 색깔을 이제야 알겠거든요. 어떤 색이죠? 우선은 한숨 연기예요. 한숨 연기. 적절한 마디에 한숨을 잘 넣어요. 그러니까 뭐 솔직하게 말해서 이렇게 항상 난 음악밖에 모르고 한숨이 적절할 때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나도 모르던 나의 모습. 기쁜 얘기에도 항상 한숨이 들어가요. 진짜요? 우리 만날까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나도 몰라. 부끄러워. 얼굴 빨개진다. 한숨 연기 대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라디오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청각 매체잖아요. 네. 한숨 이것이 무언가를 자극한다라는 걸 제가 뭐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나 보네요. 누군가 자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사연을 살짝 돌아와 볼까요? 자, 슬럼프에 빠진 동료를 둔 엘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우선 저는 궁금한 거 하나는 네. 그 음악을 하면서 누군가 이제 뭐 슬럼프에 많이 빠지니까 근데 이게 슬럼프인지 아니면 그냥 단지 그냥 음악함에 있어서 자신의 재능을 항상 한탄하고 아니면 재능을 깨닫는다거나 아니면 재능의 한계를 느낀다거나 이것 때문에 음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인 건지 이게 우선 좀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사연에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창작에 있어서 슬럼프는 누구나 항상 매번 찾아오니까. 지금 이 파트너분의 대사를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조금 미루어 짐작을 해볼 때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음악을 계속하는 게 맞는가 아닌가에 대한 기로에 좀 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엘님으로서는 함께할 때 더욱더 좋은 음악이 나오는 것 같고 분명 이분도 파트너도 능력이 있고 음악적인 재능이 충분한 것 같은데 본인만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두 명이서 함께할 때보다 혼자 할 때가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그쵸. 음악을 지금 포기할까 아니면은 더 해야 되나 지금 내가 이 나이까지 평생 음악을 했는데도 음악 시작을 본격적으로 한 지 1년밖에 안 된 저 친구보다 못한다고 스스로 느낀다면 분명 자괴감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대부분의 예체능 관련된 일을 선택하는 사람들 보면은 누군가의 추천으로 야, 너 음악 해볼래? 아니면 너 운동해볼래? 너 바이올린 켜볼래? 그래가지고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는 크고 나서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라 그럴까 외적인 동기와 그런 의지로 선택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음악을 언니 했으면 좋겠어, 안 했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런 이야기 자체가 이미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같이 음악하는 사람이면 항상 화이팅 해주는 것만이 저는 그냥 제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팀이니까요. 네. 팀으로서는 옆에 있을 때 항상 뭐랄까 믿음이 돼주고 좀 내 스스로가 나에게 좀 의문점이 생겼을 때 옆에서 힘을 주는 존재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본인이 선택을 할 거예요. 만약에 팔자에 없고 뭔가 계속 재능의 한계를 느끼면은 언젠간 난 못할 것 같아라고 손을 놓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있죠.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친구의 용기를 얻어서 음악을 포기하려고 했다가 어느 순간 기가 막히게 멋있는 작품을 또 내놓는 사람으로 돌변할지도 모르는 거고. 맞아요. 정말 패턴이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이런. 맞습니다. 지금 위로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엘림의 파트너분 어떤 말이 위로가 될까요? 자칫 잘못하면 사연에 보내주신 것처럼 기만이 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해요. 지금 조심스럽죠. 그렇죠. 언니의 입장에서는 파트너분의 입장에서는 정말 음악을 나보다 정말 잘한다고 느끼는데 걔가 아니야 언니 정말 난 언니랑 할 때 정말 시너지가 나고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진실성이 안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언니랑 팀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난 언니의 이런 부분이 좋아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난 언니랑 음악하면은 시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 언니의 음악적인 장점을 좀 더 부각시켜서 그걸 살려서 칭찬을 해주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기도 해요. 아니면 결과물을 뭐 음악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편곡이라든지 아니면 새로 곡을 쓴다든지 언니 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편곡과 그런 곡을 한번 써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회를 주는 거죠. 또 좋은 기회를 서로가. 본인에게 만약에 이 곡이 만족이 된다면 아 그래 나도 어떻게 보면 얘랑 함께하면서 더 배운 게 많아지고 그리고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거든요. 한 번에 와 나 훌륭해 이렇게 마음이 돌아서긴 힘들겠지만요.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 결과물로서 무언가 말보다는 결과물로서 스스로를 칭찬하고 인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상황을 좀 유도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둘이 팀을 꾸렸을 때 즐거웠던 기분들이 있거든요. 왠지 이 세상을 막 정복할 것 같은 우리만의 음악
말도 안 되는 판타지가 있어요. 맞아요. 아직까지도 저는 그런 생각으로 음악을 하니까 네. 그때 기분을 절대 잃으면 안 돼요. 그 기분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언니랑 그런 식으로 정서적으로만 소통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기서 현실적으로 너는 뭐 하관이 이렇게 돼서 발성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고 아이고. 몇 개월 더 학습을 받아야 되고 네네네. 이 사람 뭐 코드웍을 따야 되고 이 사람의 편곡법을 공부했으면 좋겠어. 악기에 손버릇을 없애. 이런 객관적인 이야기보다 기술적인 문제보다 되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정서적인 접근으로 서로가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음악이랑 상관없이 우정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 맞아요.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되더라고요. 음악은.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팀은 더욱더 그런 교류가 중요하죠. 그런 이야기로 좀 언니를 달래줄 타이밍인 것 같고요. 네. 엘님이 좀 깊게 생각을 하고 팀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것 같아서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분에게도 노래 한 곡 추천해 주셔야죠. 노래를 추천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엘님의 사연, 엘님 맞죠? 네, 맞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너무 건강한 고민을 하고 계신 두 분인 것 같아요. 네네네. 음악을 하면서 살다 보면은 이런 고민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다루는 우리 머릿속을 되게 막 해치고 괴롭히는 이 고민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이냐가 어떻게 다루고 만지면서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음악을 하면서 창작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는 당연하고 제 아무리 아마 뭐 박진영이라는 작곡가도 엄청나게 내가 작곡을 해도 될 사람이 맞나? 나 음악 해도 되나? 왜 이렇게 못하지? 정말 바보 같을 정도로 난 재능이 없지라고 자기 재능을 수백 번 수천만 번 한탄을 할 거예요. 네. 모든 예술가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재능을 점집 가서 그렇게 찾지 마시고 즐겼으면 좋겠어요. 음악하는 거. 네네. 이렇게 음악해도 되는구나. 모든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대신해서 예술을 하고 음악으로 만들 수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렌카의 쇼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냥 지금 하신 말씀을 꼭 엘님이 그 파트너에게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뭐 다시 듣기로 통해서든 이정 씨의 말을 그대로 좀 전해서 들려줬으면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보고 되게 좋아하신 노래이긴 한데 네. Enjoy the show라는 끝에 이 단어, 이 문장 때문에 이 노래를 사랑하게 됐거든요. 즐겼으면 좋겠어요. 모든 걸. 렌카의 쇼 이 곡을 들으면서 좀 힘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고요. 자, 오늘 사려 깊은 오빠씨 마칠 시간입니다. 벌써 시간이 훅훅 갔어요. 네, 괜찮았네요 오늘도. 음악 고민을 하고 있는 사연도 와서 더 뭐랄까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음악 고민이 쉬울 것 같으면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조심스러워지고. 맞아요. 네. 또 좋은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분명 도움이 됐을 거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뵈야죠. 네, 그럼요. 네, 그럼 추천해주신 렌카의 쇼 들으면서 이지영 씨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Just a little bit caught in the middle. Life is a maze and love is a riddle. I don't know where to go. Can't do it alone. I've tried and I don't know.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TV 채널을 돌리다 낯익은 영상이 보여서 멈췄더니 2007년에 즐겨보던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이었다. 반가운 마음에 채널을 돌리지 않고 계속 보는데 그동안 내가 잊고 있던 장면들에 옛날 감정들이 떠오르면서 마치 내가 7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이 들었다. 생각해보니 2007년의 나는 지금보다 훨씬 유쾌하고 따뜻했던 것 같다. 그때는 지금처럼 빠르고 딱딱한 세상이 아니었다. 지금의 내가 그렇듯 냉소적이고 메말라 있지도 않았다. 그런데 7년 사이에 나는 그리고 세상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어쩌면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더 각박해진 건지도 모르겠다. 다시 7년 전의 나로 되돌아갈 순 없겠지만 그때의 나처럼 조금만 더 긍정적으로 조금 더 즐겁게 세상을 바라보고 싶다.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배하영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캐스커의 모카였습니다. MBC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의 OST였죠. 그래요. 2007년에 우리는 어땠나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이요. 아니다. 중학교지. 2002년으로 생각했네. 2007년이면 제가 18이네요. 그때 저는 그냥 죽어라 연습실에서 맨날 그 연습실 지하 4번 방에서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노래만 불렀던 때네요. 그때는 근데 사실 이것저것 많이 하지도 않고 바깥에 많이 돌아다니지도 않고 그냥 지하 연습실에 이렇게 처박혀 있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 정도로 들어가 있었는데 되게 행복했어요. 와, 많은 걸 경험하거나 그렇진 않았지만 그래요. 예전 생각을 하면 다 뭔가 행복했고 좋았고 아련하고 이렇게 기억 속에서 블러 처리가 돼서 더욱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포토샵 돼서.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많이 각박해지셨나요? 어떻게 보면 세상은 원래 각박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싶기도 해요. 2007년에 내가. 자,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인천 부평구에서 임진희님. 쫑디, 저 오늘 합격 전화 받았어요. 합격하면 꼭꼭 푸른밤에 사연 보내리라 다짐했었는데 진짜 이날이 오네요. 이력서를 아무리 넣어도 연락조차 안 오더니 점점 자신감도 없어지고 부모님 눈치도 보이고 정말 우울했거든요. 근데 푸른밤 들으면서 많이 공감되고 나만 이러고 있는 거 아니구나 위로도 받곤 했어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계실 거예요. 하루하루 작아지고 스스로 아무 쓸모없는 기분이 드는데 어느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하기도 싫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해냈어요. 아직 때가 오지 않았을 뿐이지 분명히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웅크리고 있지 말고 무엇이 되었든 움직이셨으면 좋겠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합격 축하드리고요. 그래요. 이런 참 좋은 말씀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이 사연 들으시면서 좀 잃으신 자신감 이런 것들 다시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못나서 취직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곳과 나의 뭐랄까 상황과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았던 것뿐이지 내가 갈 길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길을 찾는 게 중요하죠. 자, 조금만 더 우리 가족분들 힘내고 기다리고 인내해봅시다. 좋은 소식이 또 올 겁니다. 자, 다음 사연 경기 의정부에서 박화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푸른밤 새내기입니다. 저는 첫 직장을 가진 지 2달도 안 되는 여자 사람입니다. 직장 생활은 함께하는 분들이 중요하다 생각했는데요. 다행히도 취업한 곳이 직원분들이 모두 좋은 분들이라 직장 생활하기 행복하네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은 대리님이신데요. 저희 회사 대리님께서 종현님을 좋아하세요.
오늘도 가든 스튜디오에 계신 대리님을 깜짝 놀라게 해드리고 싶어요. 대리님 따뜻하게 감기 안 걸리게 핫팩 꼭 쥐고 재밌게 보고 듣다 안전하게 귀가하시라고 전달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이게 19일날 온 사연이에요. 19일날 가든 스튜디오 진행할 때 또 왔었던 사연인데 당일날 소개를 못해드려서 오늘 좀 늦게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야, 와, 직장에서도 이런 뭐랄까 취미생활을 공유하고 있으시군요. 그날 소개를 해드렸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오셨던 분이 누구셨으려나 이렇게 한번 보고 그 회사 가서도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하하호호 지내실 수 있었을 텐데 점심시간에 좋은 반찬거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내일 좋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이야기 잘 나눠보시고요. 사실 첫 직장에 또 첫 번째 사회생활이면 많이 힘들어들 하시는데 좋은 직장, 좋은 상사분을 만나셔서 어느 정도 편하게 쉽게 사회생활을 입문하시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이제 막 취업되신 분들도 이런 마음과 이런 일자리에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사연이요. 김지연님, 쫑디, 방금 쫑디가 일하는 방송국에서 퇴근한 1인이에요. 뛰어서 겨우 마지막 버스 탔어요. 푸른밤 들으며 퇴근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오, 누구실까요? MBC에서 퇴근하신 누구시려나? 작가분들일 수도 있고요. 뭐 PD님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분들이실 수도 있는데 궁금하네요. 김지연님 찾아보겠습니다. 사원증에 다 보면서 다닐 거예요. 이렇게 김지연이 누구지? 구나영님, 태어난 지 3주 된 우리 귀요미 아가 때문에 밤낮이 바뀐 지 3주째네요. 덕분에 푸른밤 듣는데요. 우리 아가가 어서 밤에 꿀잠을 자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하셨어요. 그래요. 3주 돼서 아직 아가가 자다 깨다 반복하실 텐데요. 조금만 더 이렇게 토닥여 주시고요. 100일의 기적이라고 부르던데 100일 딱 지나면 이제 엄청 오래 자는 뭐 한 4시간 이상 쭉 자는 타임이 온다고 조금만 더 버티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세요. 역시 육아 힘들죠. 자, 노래 듣겠습니다. 노래는요. 알리아의 Back and Pause. 이 곡은 2846님 신청곡이고요. 롤러코스터의 숨길 수 없어요.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알리아의 Back and Pause 그리고 롤러코스터의 숨길 수 없어요. 두 곡 듣고 오셨고요.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테렌스 트렌트 다비의 Do You Love Me Like You Say. 이 곡 듣고 오겠습니다. Now do you love me like you say you do, baby? Do you love me like you say you do? 오늘 방백. 낙엽, 이생진. 한 장의 지폐보다 한 장의 낙엽이 아까울 때가 있다. 그때가 좋은 때다. 그때가 때묻지 않은 때다. 낙엽은 울고 싶어하는 것을 울고 있기 때문이다. 낙엽은 기억하고 싶은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낙엽은 편지에 쓰고 싶은 것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낙엽을 간직하는 사람은 사랑을 간직하는 사람, 새로운 낙엽을 집을 줄 아는 사람은 기억을 새롭게 갖고 싶은 사람이다. 가을이 정말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겨울이 온 것 같죠? 계절이 계절이다 보니까 이런 밤늦은 시간이면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아지실 것 같아요. 우리가 낙엽을 볼 때 단지 시간이나 계절이 바뀌는 것만 느끼죠, 우린.
역시 시인들은 좀 다른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 시처럼 이런 것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울고 싶을 때 마음껏 울 수 있나요? 기억하고 싶은 걸 다 기억하고 살고 있을까요? 사랑은 간직하고 미움은 버릴 줄 알고 사는 걸까요? 오늘 끝곡 장범준의 낙엽 엔딩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